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 이야기의 김성은입니다. 네, 오늘은 INFJ 고정 코너로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 본론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은 제가 커뮤니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을 시작으로 격주로 토요일 밤마다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코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잠시나마 나누려고 하는데, 저번 공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확정짓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돼서 하지 못했었어요. 뭔가 과몰입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딱 정하고 갈게. 여러분, 우리 과몰입 절대 하지 맙시다. 예. 왜냐면은 사실 예전에 INFJ 그 영상들 올릴 때 어떤 한 분께서 엄청난 과몰입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되게 무슨 30줄 40줄 정도의 장문으로 댓글을 항상 다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괜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과몰입을 절대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의 내가 이런 생각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본론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INFJ인 내가 MBTI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인데요. 이 이유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줘서입니다.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 중에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싶은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가 하는 놀이 중에 얘기를 해보면, 길을 가면은 차 번호판이 보이잖아요. 그 숫자들을 어떻게든 연관을 지으려고 막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지나가기 전까지 내가 이 번호에 대한 연관성을 무조건 짓지 않으면 그 다음 차가 있는 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심심했을 때 얘기고요. 아니면 저의 생각적인 부분에서 또 의무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막 돌이켜보면은 다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실용음악 학원을 다니면서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운명론자라는 말을 듣기도 할 정도로 저의 이 연관짓기, 운명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지금보다 엄청 감성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내가 가는 길에 나무가 있고 가는 길에 어떤 꼬마 아이를 보았고, 이런 거는 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운명적인 일이다. 소중한 일이나 특별하고 다시는 없을 뭔가 막 정리를 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생각들을 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우리가 만난 거는 굉장히 운명적인 거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친구가 근데 굉장히 자신을 자책하고 고민이 굉장히 많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가 너를 자책하고 너를 싫어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너는 나한테 있어서는 나에게 이런 너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운명적인 시간을 갖게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가 고맙다고 이런 식으로 막 꼬아가지고 너는 소중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은 처음이라고, 이런 운명론자 막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막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하루 동안에 보는 것들, 매 순간순간이 그냥 특별하고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의미부여 면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다른 면에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내가 생각해도 지금 내가 하는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편한 방식이 있어요. 그걸 발견했어. 그치만 나는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원래대로 진행을 한다. 굳이 바꾸지 않는다.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 너 왜 그러고 있어? 저렇게 하면 더 편하지 않아? 라고 하면 그치. 근데 왜 그러고 있어? 저게 편한데 나는 이게 편해.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방식이 편하다는 건 알겠어. 저걸로 바꾸는 게 효율적이야. 그치만 나는 그냥 가만히 원래대로 하는 게 더 편해.
이건 뭐지? 해서 그냥 설명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니 난 괜찮아. 그냥 너 열심히 너 해.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냥 그러고 하면은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가더라고요. 되게 많이 그랬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저기 앉아있으면 편해. 그치만 난 여기 앉아있어. 샤프를 쓰고 있는데 샤프심이 거의 다 닳았어. 그치만 난 샤프심이 꽉 차있는 샤프로 아직 바꾸지 않아.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참고서가 되어 주어서입니다. 뭔가 친구가 막 짜증나 이러면서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짜증이 났구나. 그래 나 같으면은 이럴 것 같은데 이러지 않을까? 이러지 않을까? 되게 막 이상하게 돌려서 말하게 되는. 그러면 그 친구가 듣다가 그래? 야 근데 이러면서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갑자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야기한 게 마음에 안 들었나? 이런 말을 원한 게 아니었나? 나 말 실수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걱정들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거죠. 애초에 그 일 자체에도 큰 스트레스나 뭐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말을 한 게 아니었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그냥 정말로 그냥 넌 어떻게 생각하냐? 1차원적인 질문이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던 거죠. 그래서 나도 다시 되돌아보게 됐고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참고서로서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MBTI 이야기들이. 그래서 저와 상반된 유형인 ESTP의 특징 빙고를 한번 제가 봐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성격대로 하면서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다른 것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구나, 멋있다 이런 감탄사도 넣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 제대로 한 거 맞나요? 아무튼 해보도록 할게요. 선입견이 없다.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생각이 다 옳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와 같습니다. ESTP 분들. 스릴, 모험, 여행을 좋아한다. 안 좋아합니다. 영업, 어필을 잘함. 아예 모르는 사람을 대하거나 정말 친한 사람을 대하거나가 아니면 영업 어필을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부럽다. 그리고 상대를 편하게 해준다. 맞아요. 저는 상대가 편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상대가 불편한 게 제가 불편하거든요. 침착해, 나서지 마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저는 야, 좀 나서봐 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이게 정말 나랑 정반대네. 지금 이 순간을 즐긴다. 이거는 진짜 제 친구들도 그런 것 같아요. 몰라, 제껴.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몰라, 그냥 지금 재밌으면 됐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ESTP 친구들이. 뭐 아닌 다른 유형의 사람들도 그러겠지만 그냥 일단은 즐겨. 이런 말을 많이 해줬었어요.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는. 위기 상황에 임기응변을 잘 발휘한다. 오, 멋있다. 이건 저도 그래요. 어디선가 데이터를 쌓아놨나 봐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번뜩이면서 어떻게든 그 위기 상황을 잘 모면하거든요. 이거는 또 저의 몇 안 되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의무보다 삶의 즐거움이 먼저. 이건 진짜 제가 애매한 게 삶의 중요한 의무를 생각을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추구한답니다. 왜냐면은 뭔가 힘든 일이 왔다고 해서 그거를 못 즐긴다라는 건 없거든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는 아니니까 세모. 네, 이렇게 저와 정반대인 유형 ESTP 빙고를 해봤는데요. 내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또 생각해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야기를 만들거나 상상을 할 때 인물에 대한 구체화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만들고 소설을 만들고 뭔가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MBTI에 있는 인물의 성격을 구체화한 그런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되게 이런 문구를 따가지고 성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뭔가 편리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예를 들면은 ESTP에 있는 성격 중에 하나랑 INFJ에 있는 성격 특성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또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역할로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심리학, 사람의 내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MBTI 이야기도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INFJ 고정 코너로서 첫 번째 이야기 인프제인 내가 MBTI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를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봤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떠신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저의 긴 이야기, 긴 영상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연 항상 열려있으니 여러분들의 사는 이야기 혹은 고민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투가 참 이상하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